자, 오늘은 서울의 인구 과밀 현상 및 이에 따른 주거 부족 문제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그림은 국가별 그 인구 분포 추이를 보여주는 건데, 프랑스, 이태리, 그다음에 독일, 그다음에 한국, 그 네 개 국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뾰족하게 빨갛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제 위로도 뾰족하게 튀어나온 부분은 인구가 집중이 돼 있다는 그런 의미죠. 프랑스 같은 경우는 파리에 인구가 집중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밖에 나머지 농촌 지방 지역이 굉장히 균등하게 인구가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지고 파리 인구가 집중이 되어 있긴 하지만 지방이 굉장히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태리 같은 경우는 이 밀라노뿐만 아니라 뭐 피렌체라든지 롬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기 보면은 여기 시슬레에 있는 이제 작은 카타니아 이제 팔레르모 같은 그런 도시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대도시권을 이제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도시도 있지는 않지만 또 작은 도시도 이제 없고 그런 이제 균형적인 그런 이제 도시의 분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대도시에 해당하는 뭐 대도시라고 중도시죠. 밀라노가 그렇게 큰 도시는 아니니까 그런 중도시권에 해당하는 그런 도시권들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이 국토가 균형 있게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베를린 뿐만 아니라 뭐 디세도르프라든지 뭐 프랑크푸르트 기타 등등의 어떤 도시들, 특히 이 라인 강변을 따라가는 그런 도시들이 같이 이렇게 발전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독일의 어떤 도시 집중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완화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거기에 비해서 이제 그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서울의 집중도가 굉장히 크죠. 특히 서울에 인구가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데 이 집중된 인구를 다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그 경기도 근역으로 해가지고 인구가 굉장히 많이 집중이 되어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밖에도 대구라든지 부산, 뭐 기타 무슨 대전이라든지 뭐 광주, 전주 이런 도시들이 어느 정도 이제 규모를 유지하고 있으나 서울과 수도권의 집중도에 비해서는 굉장히 미약하다 이렇게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서울의 집중화가 결국은 이제 대한민국 전체의 어떤 문제라고 하는 것 자체를 보여주는 그런 사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지역별 인구 변화 추이를 이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해가지고 10년 주기로 이걸 한번 나눠서 봤습니다. 1960년대 같은 경우는 물론 경기도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원래 그 땅의 크기에 비해서 인구가 얼마나 많이 과정에 분포되어 있는가에 관한 지표인데 아무래도 경기도권으로 해가지고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서울의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1960년대만 하더라도 서울뿐만 아니라 강원도, 뭐 충청, 뭐 경, 경상도, 전라도 모두 이제 인구가 적절하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균형적인 그런 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던 것이 1970년도로 들어오면서 산업화, 공업화가 진행이 되고 이에 따라서 서울의 어떤 인구 집중이라고 하는 현상이 굉장히 과중화되고 있고 경기도도 거기에 따라서 커지고 있습니다. 주목할 사실 중에 하나는 1970년대 부산이 그 어떤 도시화를 이루고 서울보다는 훨씬 작지만 어쨌든 간에 도시화에 성공한 그런 이제 도시가 서울 이외에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그런 점이 굉장히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1980년대에 들어서는 서울 경기가 훨씬 더 과중화됐고 부산도 커졌습니다. 그리고 1990년도에 들어서면서 소위 얘기하는 그런 광역 도시들이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경기도에서 인천이 빠져나와서 하나의 도시군을 형성하고 있고 그 밖에 부산은 계속 커지고 있고 대구, 그다음에 대전, 광주 해가지고 각 지역 이제 도청 소재지죠. 거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인구가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에 2000년, 2010년으로 가면서 훨씬 더 지역 불균형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그 전국 인구 대비해가지고 지도의 상대적 크기라고 하는 걸 지표로 보면 1960년대를 100으로 잡는다면 이 컨디션을 100으로 잡는다면 지금 현재는 149.4이기 때문에 편중된 그런 균형 발전이 없는 편중된 그런 국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토 개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제 인구 집중을 이제 불러일으키고 여기에 따라서 인구 집중도가 이와 같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시기별 인구 변화 추이를 보면은 1925년도만 하더라도 굉장히 균형된 그런 발전 단계를 보이고 있죠. 심지어는 경기도의 인구가 190만 정도인데, 그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경상북도라든지 경상북도라든지 전라남도가 경기도보다도 훨씬 더 많은 인구를 이제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경상도도 살짝 경기도보다는 조금 많네요. 그렇죠? 그러던 것이 이제 1949년 이제 6.25 사변 바로 직전에 와서는 경기도도 커졌지만 이와 동시에 이제 서울에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했죠. 이때만 하더라도 서울의 전체 인구수는 경기도보다는 조금 작았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간에 경상남도, 경상북도의 인구가 혹은 이제 전라도의 인구가 경기도를 앞지르는 그런 상황이 이제 유지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업화에 대한 첫 단추를 끼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서울의 인구가 많아지면서 경기도를 앞지르는 그런 시기가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상북도나 경상남도 혹은 이제 전라남도에 비해서는 작은 인구 수를 이제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1980년대, 그다음에 2000년대 들어서면서 서울은 경기도보다도 훨씬 더 큰 도시가 되었습니다. 물론 경기도도 굉장히 큰 도시로 변모를 하고 있지만 어찌 됐든 간에 이제 서울에 집중 현상이 두드러지는 그런 시기라고 할 수 있고 오히려 2019년에 와서는 서울 과중화가 더 이상 이제 서울의 어떤 그 물리적인 그런 공간 크기가 이 많은 인구를 받아들이기 굉장히 충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서울을 떠나 인근 지역에 있는 경기도, 특히 이제 어떤 뭐 인천이라든지 이런 이제 신도시들 이런 쪽으로 이제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 또 한 가지 재밌는 사실 중에 하나는 부산이 360만까지 갔었는데 이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했죠. 340만으로 줄어들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는 인천이 이제 2019년 현재 290만 정도인데 이게 역전을 할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이 이후로는 인천이 이제 대한민국의 제2의 이제 도시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그 동영상을 만든 부분들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좀 안 되네. 자, 슬라이드가 안 들어가는데요. 문제입니다.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됐죠? 자, 그래서 이제 그 지역별 인구 분포를 보면은, 지금 이렇게 빨간색 덧으로 돼 있잖아요. 저기, 그, 바이올렛 색깔 칠해진 부분들. 그럼 이제 서울, 그다음에 인천, 그다음에 경기도 중심으로 이제 인구가 굉장히 많이 몰려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물론 이제 부산이나 이제 울산, 혹은 이제 포항이나 대구, 뭐 이런 도시들이 여전히 이제 건설하고 있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인구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어떤 경기도, 인천, 광역시 쪽으로 몰려들고 있음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인구 분포라고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는데,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산업화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실은 이제 5.16 혁명이 일어나고,
그 이후로 이제 국가 경제개발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어떤 그 이제 산업이 발전하게 되는 그런 계기를 이제 마련하게 되는데 1960년대 이후 대한민국은 산업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공업화에 따른 이제 산업단지가 필요로 하는 그런 이제 상황에 이르게 됐고, 자, 그런데 이제 사실은 모든 나라가 그 나라의 수도를 중심으로 공단이나 산업기지들이 만들어지는 그런 이제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서울 안에, 이제 구로구라든지 이런 데를 중심으로, 구로구, 물레동 뭐 이런 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그 산업단지들이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건 사실이었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갈 만한 장소가 아니라는 부분이죠. 서울은 이미 집값이 너무 비쌌고, 거기에 따라서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보다 저렴한 산업단지에 대한 입지의 필요성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또한 서울은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는 그런 휴전선이 너무 가깝기 때문에 서울 인근에다 산업단지를 구성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와 같은 어떤 저렴한 산업단지가 필요하다는 것 동시에 대규모 항만, 즉 저반시설이라고 하는 게 필요한데 이런 저반시설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 조수 간만의 차가 굉장히 심한 인천 같은 데는 사실 해당 사항이 안 되고 주로 이제 부산이 이제 굉장히 좋은 항만을 가지고 있죠. 이 부산이 이제 대규모 이제 어떤 선박이 접안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고, 뭐 울산이라든지 포항이라든지 뭐 여수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산업단지가 구성되는 그런 상황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대한민국의 어떤 국토가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산업단지 분포 사진을 보면 이와 같은데 이 과정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의 일자리가 그래도 균등하게 배치가 되어 왔던 것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은 균형 있게 발전해 왔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런 산업단지가 이렇게 잘 분포되어 있다는 얘기는 일자리가 그만큼 잘 분산이 되어 있다는 얘기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국토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그다음에 균등하게 잘 사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일자리가 균등하게 이제 분포가 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대한민국의 어떤 그 인구 분포 또한 균형을 맞춰가고 있습니다. 1960년대,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서울로 이렇게 집중화되는 현상이 있었긴 하지만 1960년대, 70년대 혹은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서울이나 경기도의 어떤 집중 현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두드러지진 않는데 주로 2000년 이후로 해가지고 수도권의 어떤 그런 집중화 현상이 이제 두드러지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이 인구 분포가 이제 달라지면서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출산율이 이 균형을 잃어가기 시작한다는 모든 그 인구학자들이 얘기할 때 어떤 지역의 인구 밀도와 합계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은 이와 같이 어떤 그런 반비례 관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죠. 그러니까 이제 합계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거기에 비해서 강원도나 뭐 전라도, 경북 같은 지역의 어떤 시골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 집중도가 굉장히 떨어지고 이에 따라서 인구 밀도도 굉장히 낮죠. 그러니까 서울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그런 10분의 1, 뭐 엄청나게 낮은 그런 수치인데 거기에 따라서 학교 출산율은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세종시인데 세종시가 굉장히 두드러지게 인구 밀도 대비 학교 출산율이 높죠. 그만큼 이 세계란 도시 자체가 젊은 사람들이 일단 많고 이제 아무래도 이제 그 공무원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세종 도시 안에 어떤 그런 도시적인 인프라가 굉장히 많이 갖춰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세종시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에 있는 이제 그 10개, 10대 이제 이제 뭐라고 그러죠? 국립박물관이 이제 10개나 인구는 한 30만, 40만 밖에 안 되는데, 이제 그 국립박물관이 10개가 들어가고 혁신 어떤 학교라든지 이런 어떤 교육적인 측면도 굉장히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살기 좋은 도시,
특히 이제 젊은 세대를 위해서 이제 살기 좋은 도시가 되고 있고, 특히 이제 공무원 사회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뭐 출산이 있을 때 이제 휴가를 이제 적절하게 다 쓴다든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마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상황 보면 어찌 됐든 간에 학교 출산율이 서울과 부산 뭐 이런 이제 대도시권역보다는 이런 농어촌 지역에 훨씬 더 많이 이제 높아지고 있다는 그런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균형 출산율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기존 산업에서 IT 산업으로 변화하면서 서울이 이와 같이 집중이 되고, 그 집중된 서울 속에서도 서울을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이제 서울시에서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는 산업화 전략이라고 하는 것이 맞아 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어떤 그 K 반도체라고 하는 그 반도체 산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경기도에 완전히 이제 밀집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약간 판교 어떤 그 테크노밸리라든지 마곡을 중심으로 한 어떤 그 헬스바이오 산업이라든지 판교를 중심으로 한 IT 산업 이런 것들이 발전을 하면서 여하튼 어떤 경기 중심의 어떤 수도권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면 영남권 그 이제 권역별로 20세에서 29세 인구의 순 이동자 수를 2021년을 기준으로 본다면 영남권에서 마이너스 42, 그리고 그것이 수도권은 넘어갔죠. 수도권은 플러스 70이 됐고, 호남권에서도 마이너스 19고, 중부권은 마이너스 7입니다. 중부권이 그나마 낮은 것은 그나마 서울에서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중요한 것은 해외에서도 이제 우수 인력들이 많이 대한민국으로 오는데,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첨단 산업 종사자가 되겠죠. 이 분들은 아무래도 서울이나 서울 인근에서 거주하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화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가속화되고 있고, 첨단 산업의 어떤 인재 향수도권화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수도권이 훨씬 더 과밀하게 이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제 그 젊은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그런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향수도권 탈지방화 현상을 불러일으키게 되는데, 이제 과격별 대기업의 어떤 분포도를 보면 서울이 그 전체 대기업의 한 반 정도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908개가 있고 경기도가 327개고 거기 비해서 이제 부산이나 울산 이런 데는 이제 두 자리 숫자죠. 그렇죠? 이제 결국 이제 향수도권 탈지방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전력 사용량에서도 사실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이제 어떤 인구 분포의 변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얘기는 뭐냐 수도권에는 아무래도 일자리가 집중이 돼 있고 인구가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공장이 많고 공장이 많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력을 많이 쓴다는 얘기겠죠.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도 전력을 많이 쓰지만 이곳에 배치된 그 수많은 공장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전력이 굉장히 모자라는 그런 도시 권역이 되고 있고 거기에 비해서 이제 어떤 경상북도, 남북도, 뭐 아니면 전라북도 이런 쪽은 이제 전력이 남아도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향수도권 탈지방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지역별 청년 인구 비중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수도권으로 굉장히 청년 인구가 많이 이제 몰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엔지니어 고용 분포도 기흥 라인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에 전체적으로 이제 거주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20년 대비 2030년에 장래 인구의 변화율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자, 서울 같은 경우도 살짝 이 강북을 중심으로 해서 살짝 인구 수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우리나라 인구가 전체적으로 줄어드니까 마이너스가 이제 마이너스 10%에서 플러스 10%가 되니까 거의 이제 변동이 없다라고 볼 수 있는 지역이 이제 경기도하고 이제 강원도, 뭐 충청도 일부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인구가 줄어드는 마이너스 15% 되는 지역들이 이제 경상도, 전라도를 중심으로 혹은 이제 충청남도의 일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향수도권 탈지방 현상에서는 인구 소멸 위험지수라고 하는 것을 발표하게 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수도권은 이제 지수가 이제 높기 때문에 괜찮죠.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빨간색으로 된 부분들이 인구 소멸 위험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그 인구 소멸 위험 지수를 이제 뽑았을 때 그런 모습들. 그다음에 수도권 그 거주 인구가 2019년인가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50%를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반 이상이 서울, 인천 빼죠. 서울하고 경기도를 중심으로 분포가 돼 있다라고 하는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도표에서도 마찬가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인구 비율을 보여주고 있는데 수도권의 인구 비율이 1999년도에 45.9%에서 2019년도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점핑을 하기 시작했고 지금 현재 50.5%죠. 마찬가지로 이제 비수도권 인구는 이제 54.1%에서 49.5%로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구 3만 명 이하의 기초지자체 수의 어떤 변화라고 하는 것은 글쎄요, 2015년까지는 거의 비슷했는데 2020년에 들어가면서 굉장히 커지고 있고 마찬가지로 청년 인구가 15% 미만인 기초자치단체의 수의 변화라고 하는 게 2010년대에 17개, 15년대에 47개, 지금 현재 73개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을 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어떤 그 농어촌 서비스 기준 항목별 목표치 이행 현황을 보면 뭐 의료에 해당하는 진료나 응급 의료, 영유아 보육교육, 초등교육, 문화, 뭐 도서관, 체육 시설들 모든 것들이 사실은 목표치에 미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노인 복지나 평생교육 혹은 주택률 보급률만 조금 살짝 높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됩니다. 그 밖에 생활 폐기물의 어떤 정도라는 것들 이런 것들도 목표치에 비해서 훨씬 더 못 미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불균형, 이제 인구 분포의 어떤 불균형을 보면은 이제 이와 같이 돼 있죠. 지금 현재 왼쪽 사진은 보건소가 얼마큼 떨어졌는가에 관한 부분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제 병원이 얼마큼 떨어지는가에 관한 이제 다이어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그 대한민국의 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다른 예를 들자면 저수지에 물이 빠지는 거랑 동일한 현상입니다. 저수지에 물이 빠지면 가장자리에 있는 이제 물고기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물고기들은 죽기가 싫으니까 저수지에 물이 빠지기 시작하면 가운데로 몰립니다. 가운데로 몰려가지고 본인의 어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조영태라고 하는 서울대학교 인구학자의 어떤 말씀에 의하면 흩어져야지 난다. 지금처럼 이제 서울로 집중화됐을 경우는 출산율이 높아질 가능성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수도권 인구 집중의 불은 초저출산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걸 좀 정리해 보면은 결국 이제 수도권의 이제 집중화가 이루어지고 있죠. 수도권의 산업이 집중화되고 일자리가 집중화되고 거기에 따라서 인구가 집중화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이런 과정 속에서 수도권이 과밀화되면서 수도권에 사람이 많이 모이니까 당연히 주거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거 공급이라고 하는 것은 부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주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은 주거 문제의 발생이라고 하는 것은 원거리 통학과 통근에 관한 그런 이제 문제를 만들어 놓기도 하고 주거 용적률을 이제 상향시키는 그런 이제 상황들, 그다음에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것들 이렇게 나눠져서 가고 있는데 원거리 통학 및 통근 같은 경우 뭐 GTX라든지 수도권 광역철도망, 도로 확충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고 주거 용적률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얘기하는 닭장주택, 즉 옛날에 땅 1000평에다가 아파트 1000세대를 지었으면 지금은 한 2000세대, 3000세대를 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용적률이 상향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청년 닭장 주택이라고 하는 그런 주택이 이제 오명을 쓰고 나오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재건축이 되면 실제로 보면 재건축 혹은 재개발 같은 경우는 기존의 임대주택을 멀쩡하기 때문에 인구가 줄어드는 현상을 유지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서울 인구가 줄어드는데 그건 희망이라고 보기에는 좀 그렇고 1인이나 2인 가구가 이제 예전에는 4인이나 5인 가구 많이 살았는데 아파트 한 채 지금 현재는 1인 가구나 2인 가구로 아파트 한 채가 구성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문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기존의 임대주택이 멸실됨으로써 세입자들이 이제 서울에 더 이상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불균형의 출산율 불균형을 보면은 굉장히 심각하죠. 세종시 같은 1.28명인데 서울은 0.63. 서울 인구가 굉장히 많잖아요. 서울에서 이런 지표를 망가뜨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이 0.81명이 이제 2021년에 얘기고 지금 현재는 0.67인가 나오는 거죠.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 이 부분을 이제 지역 총 생산 규모에 이제 빗대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것이고, 지역 내 총생산 산업 구조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대한민국의 균형 출산율 확보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시도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행복도시 세종시가 굉장히 성공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희가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이 기관들이죠. 정부 기관들이 이 어떤 그 서울을 떠나 뭐 원주라든지 진천, 음성, 세종 뭐 여러 가지 도시들로 분산돼서 이제 위치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균형 출산율 확보를 위한 또 다양한 그런 노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에너지나 자동차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정부는 마찬가지로 대통령 직속으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라든지 그다음에 균형 출산율 확보를 위한 노력으로서 여성가족부가 생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 하더라도 수도권은 여전히 과밀화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주거 부족 문제라고 하는 것이 대두가 되고 있고, 이것이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서울은 슬럼화의 어떤 단계를 거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출산율이 저하되니까 인구가 줄죠. 그러니까 더 이상 산부인과를 열 수가 없고, 이런 과정 속에서 결혼을 아무래도 기피하게 되고, 결혼 안 했는데 출산이 되기 어렵죠. 그래서 출산율이 저하되고, 뭐 산부인과가 많이 이제 문을 닫고, 이런 과정 속에서 도시가 손을 대는 그런 이제 상황으로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과밀화 해소를 위한 여러 가지 국내 지책이 나오고 있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제 1, 2, 3기 신도시를 건설하고 거기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인구를 만들어내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자, 그 사람들의 어떤 그런 출퇴근 상황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GTX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이제 교통망을 구축을 해가지고 보다 빨리 직장에 출퇴근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 과밀화 해소를 위한 국내 지책으로 역세권의 어떤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다음에 이 같은 철길 상부는 사실은 별다른 쓸모가 없죠. 그래서 철길 위에다가 바로 이제 임대주택을 짓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 있고, 이번에는 철도 차량기지 위에다가 이제 주거 공간을 이제 만들어 놓는 그런 계기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죠. 자, 이걸 정리를 해보면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산업화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산업단지가 필요한데, 서울 중심 산업단지를 구성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지방 중심의 산업단지를 구상을 해 가기 시작했고, 그런 과정에서 서울 집중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이제 그 완화가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서울이 너무 시청선에 가까이 붙어 있던 이유죠. 그래서 전쟁이 나면 그런 산업 이제 자본들, 산업 시설들이 다 이제 망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서울 집중이라고 하는 것을 좀 벗어나서 지역 균형의 어떤 아이디어를 가지고 접근하는 거 아닌가. 특히 대규모 항만 시설이 필요한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데가 부산을 중심으로 한 경상도, 여수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인천보다는 그쪽이 훨씬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 인구가 분산이 되고 있는데, 적절한 인구 밀도를 구성하기 위해서 그다음에 이제 IT 산업의 중심 개편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죠. 자, 이 IT 산업의 중심 개편을 통해서 고급 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수도권이나 서울에 살게 되는 그런 이제 결과를 도출하게 돼 있고, 무엇보다도 이러한 그 고급 인력이 이제 수도권에 머물고 싶어하는 이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수도권은 과밀화되고 지방이 소멸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과밀화에 따른 공간적 이슈는 굉장히 많은데, 지방이 소멸된다든지 뭐 신도시를 새로 건설하고 서울이 슬럼화 된다든지
이제 이런 과정 속에서 서울이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되고, 소규모 주거 환경이 조성되고, 서울 고밀도 공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대학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2018년도 교육부 교육영향진단평가에서 최하위를 받은 이제 그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 이제 이 남해안 쪽, 즉 경상남도나 전라남도에 이제 위치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인구 감소 정도를 첫 측정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무래도 인구 감소하고 무관하게 안정적인 지역들이 경기도나 이 어떤 이제 충청도 북쪽, 충청 충남의 북쪽 쪽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위험 지역 같은 경우는 이제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포라든지 가까운 데는 서울, 김포, 그다음에 강원도라든지 뭐 울산 지역, 뭐 여러 울산의 그 위쪽에 울진이죠. 이런 쪽이 이제 아무래도 인구 감소 지역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2021 학년도에 대학 입학 정원 수는 48만 명이다. 근데 신입생 수가 42만 명이죠. 그래서 미충원이 5만 명대고 폐교가 되는 학교가 38개로 이제 예측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만큼 줄어들진 않았어요. 그래서 2021년 대학 입학 정원은 이제 48만 명인데 대학의 신입생 수는 42만 7천 명이죠. 12%를 대체적으로 초과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를 이제 인구 가밀이라는 이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있는 이제 상명대학교로 출퇴근하는 걸로 한번 치환해서 한번 고민을 한번 해볼게요. 학생들은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거의 한 2시간 정도를 천안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그죠? 각 지역, 특히 경기도하고 그다음에 충청도 지역, 그다음에 뭐 대전이라든지 이런 데도 포함이 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7시부터 9시까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오후가 돼서 14시, 즉 오후 2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또 다시 자기 집으로 가는 그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입학했을 때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천안으로 다 몰려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4학년이 돼서 졸업을 하면은 어, 천안에 몰려있던 여러분들은 거의 대부분 서울로 갑니다. 서울에 있는 인터넷 사무실에 이제 취업해야 되기 때문에 다 서울로 간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방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제 광주나 부산, 대구와 같은 광역시급 이제 큰 도시로 가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탈지방향 서울 현상이라고 하는 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에 따라서 빈집 문제가 발생하고 주거 문제가 이제 발생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